자, 지난 시간에 부등식 배웠습니다. 맞아요? 네. 부등식에서 중요했던 사실이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방정식처럼 이항하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다만 중요한 점은 뭐예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호가 어떻게 된다? 반대 방향으로 뒤집힌다. 그게 제일 중요했었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 우리 간단한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연습이나 한번 해볼까? 페이지 몇 페이지니 이거? 95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자, 95페이지 빨리 봐. 페이지 펴. 거기에 1번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그러면 2번은 루미가, 3번은 대현이가 할 거야. 자, 요 친구 부등식 한번 풀자.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요? 3x를 이항할 거야. 아, 너무 두껍다. 3x를 이항할 거야. 너를 이항하고 플러스 5도 이항하겠죠? 결국에 좌변에 누구 남아요? 4x에다가 빼기 3x 이렇게 바뀌겠죠. 다시 부등호 아직 뒤집힐 이유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2 원래 있었고 마이너스 5로 넘어가겠죠? 계산하면 왼쪽은 x, 오른쪽은 마이너스 7. 부등호는 뒤집힐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이렇게 쓰고 정답이야 하시면 끝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2번 루미야 한번 해볼까? 여기서 이항을 누구를 할래? 8x 이항해볼까? 이렇게 넘기고 나면은 좌변은 6x 마이너스 8x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 다음 우변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넘기면 13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왼쪽은 몇 x야? 부호 마이너스 2x 얘는 18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게 크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마지막으로 양변에 뭘 하실래요? 마지막에 x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양변에 누구로 나눌래? 정확히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야 돼. 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왼쪽은 x, 오른쪽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부동 어떻게 돼야 돼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마이너스 2로 나눈 거라서 바뀌어요. 아, x는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오케이? 자, 대현아 3번 한번 보자. 누구 이항할래요? 3 이항할래? 오케이. 3을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왼쪽에 9 남고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여기도 x를 오른쪽으로 넘겼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이렇게 풀고 싶단 거지? 자, 왼쪽 계산하면 얼마예요? 6. 오른쪽 계산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3x. 아, 왜? 마이너스 3x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양변을 뭘로 나누고 싶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보다 3? 마3 선택해. 마이너스. 마3으로 나눌 거야? 앞에 있는 걸 다 나누면 돼. 마3으로 나누면 좌변은 마이너스 2, 우변은 x가 되죠? 부등호 방향 뒤집혀야 돼, 안 뒤집혀야 돼? 뒤집혀야 돼. 왜?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오케이? 우리 다른 거 상관없는데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이게 1차 방정식의 1차 부등식의 기본이잖아. 응? 난 이걸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되거든.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혹시 풀다가 네가 이거를 100개를 풀었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라도 틀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는 안 돼. 이거는 너네가 계속 틀리면 미안하지만 나는 계속 오답을 시킬 수밖에 없어. 오케이? 나한테 그걸 막 나쁘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나머지 부등식이 너무 쉽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고 싶은 게 없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98페이지 한번 보자. 페이지 98페이지. 거기에 3번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 기본 문제 난이도는 쉽지만 꼭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이제 말로만 문제 풀어볼 테니까 듣고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잘 생각을 해봐. A랑 B 중에 B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네들을 정리를 이딴 식으로 해놓은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보래요. 기본적으로 B가 크죠. 그러면 1번에 써져 있는 6A 플러스 3과 6B 플러스 3은
고민을 해보면 원래 나와 있던 대상에다가 뭐 먼저 해야 돼요? 여기다 뭘 해야 이렇게 바뀌어요? A가 6A 플러스 3이 됐다고. 그럼 순서상 어떻게 된 거야? 내 말을 알아듣니? 잘 못 알아듣니? 써서 해줘야 되겠다. 얘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바꿨다고.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양변에 먼저 뭐부터 곱해야 돼요? 6부터 곱했겠지. 그러면 왼쪽이 뭐가 나와? 6A 되고 오른쪽 뭐가 돼? 6B가 되죠. 맞아요? 부동호 뒤집힐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직도 클 거야. 그 다음에 뭐까지 해줘야 돼요? 양변에 더하기 3 해줘야 되겠지. 6A 플러스 3 6B 플러스 3 이렇게 썼단 말이야. 부동호 뒤집혀야 돼 안 뒤집혀야 돼? 안 뒤집혀야 돼. 그대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1번은 올바르게 쓴 거 맞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시 오른쪽 넘어가자. 자, 나와 있었던 친구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대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지금 얘는 마이너스 3이 있잖아 여기. 맞아?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마상으로 나눠 써야 될 거야. 그렇지? 마상으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빼기 1을 또 한 거죠.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상태에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호 뒤집혀야 돼 안 뒤집혀야 돼? 뒤집혀야 되죠. 그럼 왼쪽이 큰 상태가 딱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1 추가를 했어요. 다시 1을 뺐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동호 뒤집혔더니 다시 뒤집힐까 안 뒤집힐까? 지금은 마이너스 1을 마지막에 추가했죠. 그때는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눈 거니? 그건 아니란 말이야. 뒤집힐 이유가 없다고요. 오케이? 다시 너를 마상으로 나누면 뒤집혔어. 그리고 거기서 빼기 1을 하면 뒤집힐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왼쪽이 계속 큰 상태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2번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속도를 좀 더 내보자. 루비야 여기 있는 3번 첫 번째 친구를 뭘로 나눈 거야 일단? 4로 나눠요. 그럼 부동호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얘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대현아 나누고 나서 뭘 추가한 거야? 마이너스 5 빼기 5를 한 거지. 빼기 5를 한다고 해서 부동호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다시 나눌 때도 안 뒤집혔고 뺄 때도 안 뒤집혔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계속 어디가 커야 돼? 계속 오른쪽이 커야 되겠죠? 3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요거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자 4번. 그럼 얘는 순서상 뭘 먼저 해야 돼? 야 여기선 마삼으로 나누고 여기선 4로 나눴지. 여기서 뭘 곱했어 먼저? 6부터 곱했죠. 그럼 이 친구는 A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정확히는 마이너스 2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얘 순서 바꿔놓으면 뭐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이니까 그치? 그럼 마이너스 2A야 양변에 뭐부터 곱했다고요? 마이너스 2부터 곱했다고요. 부동호 뒤집혀야 돼 안 뒤집혀야 돼? 뒤집혔겠죠. 그러면 이제 왼쪽이 크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 뭔가를 더했어요. 부동호 뒤집혀야 안 뒤집혀? 안 뒤집혀. 그럼 계속 왼쪽이 큰 상태겠지? 그러니까 너를 보면 너가 왼쪽이 크다, 아 옳은 말이다 판단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이야. 자 5A, 5B 양변에 5 곱했죠. 부동호 뒤집혀 안 뒤집혀? 안 뒤집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를 추가했어요. 뒤집혀 안 뒤집혀? 안 뒤집혀. 그럼 어디가 커야 돼? 계속 오른쪽이 커야 돼. 근데 너 왼쪽이라 그랬지? 5번이 정답이야.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1차 부등식 중에 해를 표현을 했다. 그거랑 같은 걸 골라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너는 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하는 말은요. x가 3이랑 비교했을 때 x가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 알아요? 우리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보면 이렇게 찾아올 수 있죠?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 1, 2, 3, 4, 5번을 갖고 같은 표현을 찾아라 이랬거든요. 계산 한번 할게요. 요 부등식 풀면 나 속도 좀 더 내도 되지. 4x는 크거나 같다 8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내가 찾는 건 3이가 틀린 말이죠. 다시 2번 봅시다. 요 친구 마3 냅두고요. 2 넘기면 마이너스 9가 되죠. 마3x 이렇게. 오케이? 양변을 마3으로 나누면 x는 크거나 같다 뒤집히고 3이 됐겠죠? 그럼 얘는 내가 찾고 있는 친구가 맞아요. 3번 어때? 5x 넘기면 7x 빼기 5x잖아. 그치? 결론은 2x가 남을 거고요. 크거나 같다. 좌변에 있던 플러스 2 넘기면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간 게 마이너스 6이겠죠? 결국에 x는 마3보다 크거나 같다. 틀린 말입니다. 자, 이 친구 제 편한 대로 또 해볼게요. 왼쪽에 있던 마이너스 x를 넘길 거라서 왼쪽에는 6 남고요. 이쪽에 2x 이렇게 남겠죠? 양쪽 2로 나누면 x는 3보다 크다. 내가 찾고 있는 결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몇 번? 2번, 4번 이렇게 되고 요 계산하는 거 못하겠으면 안 돼요. 노력 좀 하시고 사실 내가 지금 한 최근 며칠 전인지 이틀 전인가 언젠가 깨달았거든요. 뭐였더라? 약간 그런 거야. 너네 그 구구단 처음 배울 때 혹시 기억나? 넌 안 나? 구구단 근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 그래? 그때도 학원 다녔니? 아 그래? 초등학교 때도? 신기하네. 너는? 저 지금 학교 그냥 엄마가 알려줬거든? 그래서 혼났단 말이야 그때. 근데 나는 그걸 꾸역꾸역 안 해왔어요. 그래? 루미는 학원 몇 살 때부터 다녔어? 초3? 근데 구구단은 2학년 때부터 하는데?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같은 기억이 구구단부터 안 했었어? 나요. 아 그래? 그래서 나는 그때 구구단 막 하다가 못 외워갖고 엄마가 막 뭐라고 했거든? 근데 참 속상하지만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었단 말이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쯤 구구단을 마스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투입한 양이 있잖아. 시점이 좀 지나고 나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뭐 7 곱하기 4를 할 때 막 7, 1은 7, 7, 2, 14 이렇게 안 하잖아. 제 친구 아직도 무슨 아직 투입량이 조금 부족하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스터했다는 게 그 전까지는 6, 7에 얼마야 이러면 6, 1은 6, 꼭 6단으로 시작해야 돼. 7단으로 시작 안 하고 6단으로 시작해서 6, 1은 6, 6, 2, 12, 6, 3, 18, 6, 4, 20 이걸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순간, 너네도 잘 모르겠지. 어느 순간 괜찮게 딱 되지 않았어요? 분수도 마찬가지야. 사실 니네가 아직 분수 약할 수도 있는데 뭐 쪽팔려서 말 안 하겠다만 이거 얼마야? 2분의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분수 계산들이 조금 자연스러워지면 머릿속에서 쓱쓱 풀리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처음 때 이런 거 얼마야? 했을 때 얼마야? 8. 근데 좀 헷갈리잖아 처음에는. 뭔가 이거 괜히 6이라고 대답 한 번씩 하게 되고 그런 거 뭔지 알죠? 그래서 이게 투입량의 문제인데 내가 언제부터 수학이 조금 편해졌지 생각해보니까 방정식, 부등식 머리로 풀릴 때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최소 1차 방정식. 그게 되니까 머릿속에서 2차도 되고 막 넘어갔단 말이야. 얘 보면 니네들 입장에서 한두 번은 써야 되겠지만 내가 방금 요거 풀 때 어땠어요? 두 번째 식이 바로 이거지. 알아듣지 근데 여기 7이고 여기 1이면 넘어가면 6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넘어가면 2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걸 여기까지 머리로 생각하고 다시 2로 또 나누면 여기까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 방정식 부등식을 되게 많이 풀어야 돼. 쉽고 어렵고 일단 되게 많이 풀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암산을 풀리는 시점이 되면 문제 너무 쉬워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문제를 물어보는 아이디어 싸움이 되는 거고 혹시 여기서 지금도 막히고 있으면 약간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 지금 너 주변 친구 중에 아까 구구단 그렇게 하는 친구 있다 그랬잖아. 맞아? 그 친구 수학 정말 힘들 거거든요. 니네도 여기서 이게 혹시 종종 실패를 한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에이 쌤 계산문 실수죠. 이거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나중 되면 수학이 정말 힘들어진다. 자, 잘하셨고요. 우리 12번도 한번 볼게요.
얘가 무슨 얘기였어? 첫 번째 친구의 해랑 두 번째 친구의 해가 서로 같다? 한번 봐볼까? 너의 해랑 두 번째가 똑같대. 첫 번째부터 풀어볼게요. 해를 알아야 되니까. 대현아, 저거 양변에 얼마를 곱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어요? 50이요? 아 10이요. 10 곱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좌변은 x 플러스 10, 우변은 6x 플러스 10 곱하면 5 이렇게 나오죠? 자, 넘기면 5x, 5 결국에 x는 얼마? 1 이렇게 표현되는 게 첫 번째 결론이겠죠? 아, 네, 펜촉을 또 바꿨더니 또 감이 안 오네. 자, 1친구 너랑 똑같은 결론이네. 근데 식이 문제가 뭐야? 괄호도 있고 A도 있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정리를 해야지 문제가 풀리거든요. 정리부터 할게요. 좌변은 3x 플러스 a니까 건들 게 없고요. 우변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2x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2x를 가져다가 넘기면 3x 빼기 2x 이렇게 표현되고, 남은 친구들만 계산하면 이 친구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너까지 넘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3x 빼기 2x는 결국에 몇 x야? x니까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네. 너랑 얘도 뒤집어서 같이 봐줄게. x가 1보다 크다 요거잖아. 요거 너랑 똑같대요. 결국엔 이거랑 이게 뭐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결론 a라는 친구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a는 뭐다? 마이너스 2다. 안 어렵지? 넘어가서 발전 문제 정도는 또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좋다. 요거를 딱 제대로 이해해볼까? 17번 별표 좀 칠게요. 얘는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 친구는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있는 친구 정도 나올 거고요. 번호대로 따지면 그래도 10번 중반을 넘기 힘들어요. 10번 초반대가 맞아. 오케이? 자,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 중에 가장 큰 걸 a, 다음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 중에 가장 작은 걸 b라고 하겠다. 결국에 첫 번째 부등식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고 좀 그렇네요. 그렇지? 몇 분이에요? 17번이요. 몇 분? 몇 분이냐고? 22분이에요. 오늘 아주 집중력이 많이 늘었죠. 한 평소에 6배 정도 늘었네요. 야, 근데 얘 너무 늦는데? 왜? 니 힘들어 이제? 자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은 여기 있는 소수들을요 뭐 정리하겠다고 100단위로 바꿔도 되는데 그건 좀 싫고, 자 봐봐, 저기 있는 75가 0.75가 100분의 75잖아. 100분의 75는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3이에요. 오케이? 0.25가 4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바꾸자. 첫 번째가 2분의 1x 빼기 0.75가 뭐야? 4분의 3이야. 거기다가 x 플러스 2분의 1 그게 크다 이렇게 되고, 0.25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x다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양변에 8을 곱할 겁니다. 8을 곱하면 첫 번째 4x, 두 번째 마이너스 6 괄호 열고 x 플러스 2분의 1, 세 번째 8 곱하면 2x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상태에서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그게 2x 이렇게 써지겠죠? 자, 마지막 계산 좀 할게. 자, 이 친구 계산 마이너스 2x죠? 맞아요? 그 마이너스 2x를 다시 넘겨서 플러스 2x로 치고 저는 마이너스 3 넘어가서 4x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양변을 4로 나누니까 x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생각을 해봐. 수직선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지점을 갖고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하겠대요.
그거보다 작아야지 가능한 범위가 나오는 거잖아. 요 범위 속에 들어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누굴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건 결국 마이너스 0.75죠.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친구는 뭐예요? 안녕. 진짜 오기 싫어. 빨리 개념을 일단 펴봐. 야,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은 숫자 뭐야? 어? 잘 안 맞았어요. 아유. 이거 답부터 해봐, 되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은 거 뭐야? 마이너스 1이에요. 요지점은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 있단 말이야. 그래서 A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일단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요 친구 부등식 한번 풀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저 친구 책이 없으니까 너네가 풀고 있어봐. 요거 뭘 풀어요? 요 부등식을 풀어봐. 왜요? 아, 포인트 좀 걸게. 지민이도 눈으로 풀고 있어. 여기 이렇게 해줄게. 3 x 플러스 1 빼기 2x 마이너스 5 그게 1보다 작다 이렇게 갈 거야. 요 부등식 생각 좀 하고 계세요. 쌤 이제 몇 분? 몇 분이에요? 응? 몇 분? 28분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B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등식 빠르게 풀도록 할게요. 자, 얘를 풀고 싶으면 양변에 얼마 곱해야 돼요? 3? 아, 2랑 3을 다 없애야 되니까 얼마? 6. 6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6을 먼저 써놓고 얼씨고 잠깐만 이거 계속 이렇게 끊기네. 6을 먼저 써놓고 거기다가 3분의 x 플러스 1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 빼기 6을 또 써놓고 이번엔 2분의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고 오른쪽에도 6을 곱하면 6 이렇게 써져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친구들 계산을 시작합니다. 너 약분하면 2 나오고요. 중요한 점은 반드시 이 2는 너를 괄호 처리하고 계산해야 된다. 똑같아. 약분하면 3이 나오고 여기 반드시 괄호 처리하고 계산을 할게요. 자, 속도 좀 내볼까? 이 친구 곱하면 2x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앞에 2x 더하기 2를 쓰고 2x 더하기 2 그 다음에 잘 봐. 여기 마이너스 붙어있죠? 마이너스 3을 분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을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마이너스 6x 다시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5랑 곱하니까 플러스 15가 되겠죠? 15 그거 크다 6 이렇게 표현되겠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넘기면서 자, 2랑 15 더하면 17이에요. 그 17을 넘기면 6이랑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1이 남겠죠. 결론적으로 x는 뒤집힙니다. 4분의 1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x는 4분의 11보다 크다. 자, 4분의 11은 대충 얼마쯤 하니? 숫자로 따지면 뭐 굳이 뭐 표현해서 대분수 바꿀 줄 아시죠? 이건 2와 4분의 3 뭐 이런 거지. 그렇죠? 얘는 3보다 조금 작고 2보다 큰 친구란 말이야. 이 친구 2점 얼마거든요? 이거보다 살짝 큰 친구 얼마예요? 3. 그게 내가 찾고 있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아하 B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문제는 A랑 B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 1과 3을 더해서 정답 얼마? 2 그렇게 나오면 정답이겠죠? 아, 얘들아, 그리고 이건 내가 굳이 풀어줄 필요 없어서 안 하는데 순환소수 까먹었을지 어쩔지 모르겠다만 이거 그냥 분수로 바꾸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만 봐봐. 부등식 활용. 페이지는 106페이지 앞 페이지네. 106페이지 앞. 106페이지 앞이라고 되어나.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요. 니네가 이제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안 봤잖아. 맞아? 1학년 1학기 때 1차 방정식을 배우고 그 방정식의 활용이 있었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너는 소금물 뭐 이런 거 그렇게 깊게 배운 적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 활용 파트는 이제 그런 거 하는 단원이고 너네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되게 힘들어요, 유독. 그래서 내가 이거 옛날에도 이거 하다가 막 다 못 풀어서 남아서 풀다가 가는데 막 울면서 풀던 친구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거나 요거 수업 들을 때 그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사실 본인이 좀 괜찮다 싶으면 그냥 저렇게 식세우는 게 당연하기도 한데 그게 안 되면 되게 힘들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들어서 이해된 것 같다고 까부시면 안 돼요. 오케이? 문제를 풀어서 네가 맞추면 이해가 된 거야.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 안 풀려 이건 없어요 여기서는. 일단은 뭐 마음을 급하게 먹진 않을 거라서 이쪽 파트는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제. 부등식을 활용하고 싶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가겠대. 방정식은 똑같습니다. 미지수를 정해요. 부등식을 세우고 그거를 풀어. 오케이? 근데 이게 말이 뭐 방법을 정해놓은 거지.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보면 문제를 뜻을 알아듣고 식을 세워라 뭐 이 정도 얘기거든요. 그냥 얘는 책도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문제를 읽어. 오케이? 그럼 문제가 하는 말 있지? 그걸 식으로 세워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내가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하고 갑시다. 연속하는 숫자라는 친구들 있죠. 연속하는 숫자는 이런 거야. 정수 기준이라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러면 예를 들어 11, 12, 13 이런 거 있죠. 맞아요? 걔네들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입니다. 오케이? 그럼 그 숫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냐? 첫 번째 숫자를 모르니까 네가 x라고 잡았어. 그럼 그 다음 친구는 뭐라고 잡으면 돼? 그거보다 하나 크겠죠? x 플러스 1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맞아요? 만약에 연속하는 세 정수다. 세 개 잡을 때부터 방법이 여러 개인데 봐봐. 첫 번째 친구를 내가 x라고 잡았어. 그럼 두 번째 친구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세 번째 친구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2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하는 세 정수를 잡을 수도 있고 가운데를 x라고 잡으면 그 앞에 있던 친구는 x보다 뭐 하겠어? 하나 적겠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그거보다 하나 컸던 친구는 x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대부분의 경우 이 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뭐 내가 그런 게 좀 싫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 첫 번째로 하셔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리고 니네가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돼? 쌤 여기서 제가 구했던 x가 10인데 왜 쌤이 구했던 건 9예요? 뭐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대상이 다르다고 대상이. 그렇지? 그래서 본인이 누구를 미지수로 잡는지 체크를 좀 해줘야 될 거고요. 도형 문제는 별로 안 어려운데 이거는 좀 알아들으면 좋겠거든. 원가 정가 문제. 이미 작년에도 수업은 한번 했었는데 그냥 생각을 해봐. 정가라는 것 자체가 원가 플러스 이익이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 이익을 보통 어떻게 설정하냐면 나는 300원 이익을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물건에 대한 퍼센트로 보통 이익을 설정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보통 이런 식이에요. 물건의 이익이 원가의 20%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쳐봐. 오케이? 그러면 원가를 기준으로 20%라는 건 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20이죠. 다른 말로 10분의 2인데 일단 지금 100분의 20을 쓸게. 원가에 곱하기 100분의 20이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가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20을 쓴 게 뭐다? 그게 이익이다 이런 뜻이죠. 맞아요? 그럼 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정가라는 건 말이야 원가 플러스 이익인데
원가는 그대로 두고요. 이익은 어떻게 설정했다고? 지금은 내가 20%로 설정했잖아. 그러면 원가 곱하기 100분의 2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맞아요? 제가 이익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이거랑도 똑같죠. 원가를 한 번에 써버리고 1 플러스 100분의 20으로 써도 똑같거든요. 이해가 될란지 모르겠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원가의 개수가 여기 앞에 원가의 개수가 1이죠. 얘도 굳이 따지면 여기 숫자 앞에 있다고 치고 원가의 개수가 100분의 20인 거지. 그러니까 그 개수끼리 더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정가는 결론적으로 원가에 1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0%니까 20인 거잖아. A%면 그냥 A라고 하면 되겠죠. 요 내용을 외워서 가라는 건 아닌데 의미를 이해를 해줘야 돼 저거를. 중학교 때 알아요. 고등학교 원리학교 가서도 할 만합니다. 오케이? 다시 그러면 할인을 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할인할 때 뭐 2,000원 할인 쿠폰에서 진짜 얼마를 할인해 주는지 쓰는 것도 있지만 20% 할인, 30% 할인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 맞아요? 그러면 걔네만큼 할인한다는 건 1,000원짜리 물건을 20% 할인하면 얼마예요? 잠깐만 그럼 다시 고민을 해보자. 1,000원짜리 물건의 20%는 얼마야? 잘 모르겠어? 20% 10분의 2잖아. 맞아? 그럼 10분의 1을 1000에다 곱하면 200원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물건 중에 200원을 할인해 준다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사는 금액은 얼마에 사는 거야? 800원에 사는구나 이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1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로 들어가면 돼요. 빼기로 들어가면 돼. 너는 더하기 너는 빼기. 뭐라고? 이익은 더하기 얘는 빼기. 문제 풀어보면 뭐 알만 할 겁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데 39분이에요. 한 2문제 정도만 하고 끝낼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가자. 그냥 개념원리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잘 봐야 돼. 한 개에 1,200원인 쿠키가 있고요. 2,000원짜리 상자에 담아서 전체 금액이 2만원 이하면 좋겠다. 쿠키가 몇 개인지 궁금해 이렇게 했어요. 일단 팁을 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써져 있지만 원래는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보통 웬만한 문제는 물어본 녀석을 문자로 적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어본 녀석을. 아닌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쿠키를 몇 개 살 수 있지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럼 쿠키 개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쿠키를 X라고 치자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쿠키가 1,200원이고 상자가 2,000원이야. 걔네들을 합쳐서 2만원이 안 넘어야 돼. 오케이? 그럼 쿠키를 사는데 쓰는 비용은 어떻게 쓰면 돼? 쿠키 하나가 얼마예요? 1,200원이야. 난 쿠키 몇 개 살 거야? X개 살 거잖아. 그러면 1,200X 이렇게 쓰면 이게 뭐야? 쿠키가 하나 있으면 1,200원, 2개 있으면 2,400원 이렇게 사는 거겠지. 맞아? 그래서 X를 곱해놓고 거기서 더해야 돼요. 뭘 더해야 돼요? 쿠키를 몇 개 사든지 간에 뭘 고민해야 돼? 상자를 사야 되잖아. 상자 얼마야? 2,000원이야. 무조건 얼마? 2,000원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요. 오케이? 너 왜 계속 못 때려? 못 때리고 있잖아 지금 너. 이 페이지도 쉽게. 근데 이거 공부 습관의 문제야. 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친구가 뭐 이하다? 2만원 이하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식을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너를 이제 풀고 싶어. 근데 이렇게 풀려고 봤더니 공이 너무 많아. 양변에 공 2개씩 떼버리자. 12x 더하기 20 잡고 나갔다 200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20을 넘기면 얼마 나와요? 12x 넘어가면 200에서 20을 빼니까 180 남았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엔 x라는 친구는 뭐분의 뭐? 12분의 180. 자, 약분을 6으로 하면 2가 남고 30이 되고 한 번 더 하니까 15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최종 결론 x는 15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오케이, 쿠키는 몇 개까지 살 수 있다? 최대 15개까지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요. 진짠가? 궁금하면 뭐 해보면 돼? 내가 만든 식에다가 16 같은 걸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야. 16을 집어넣었더니 2만을 넘네?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기본이다. 어느 정도 난이도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얘는 니네가 지금 이해됐다고 해도 전 어차피 안 믿거든요.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괜찮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2번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어떤 자연수의 2배 막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야. 이 문장 전체를 쭉 읽었을 때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게 어떤 자연수란 말이지? 누구라고? 어떤 자연수? 그럼 어떤 자연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얘를 누구라고 두자? x라고 두자. 그리고 부등식을 세울 거야. 그럼 부등식 세울 때 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국어의 문제인데 니네 혹시 그런 거 알아요? 아니, 다 알겠지 당연히. 주어 동사 서술어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야. 맞아요? 문장이 써져 있으면 크게 영역이 2개죠. 쭉 해서 주어 계열이 있고요. 문장의 주체가 되는 계열이 있을 거고 얘랑 같이 써져 있는 게 서술어거든요.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2개가 존재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주어 누구임? 이게 주어 아니야? 땡땡땡땡땡 한 수가 뒤에 이거 뭐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러면 요 대상이 다시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만 딱 써볼게. 여기서 수가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문장을 읽어보니까 숫자가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온다고. 첫 번째 숫자는 어떤 거야? 자연수를 2배하고 9를 더한 거래. 그럼 자연수를 2배하고 9를 더한 거면 2x 플러스 9 이런 숫자일 거 아니야. 그렇지? 너랑 얘는 뭐야? 자연수의 4배에서 15를 뺐대요. 4x 빼기 15 이렇게 됐던 거잖아. 둘 중에 누가 더 작다? 주어가 작다 이 말이죠. 첫 번째가 작다. 그러니까 부등식이 이렇게 써졌다 이 말이겠지? 맞아요?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면 문제가 풀리는 거야 이제. 세우면 암산해볼까요? 이거 넘기면 2x죠? 이거 넘기면 24지? 나누면 x는 1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네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여야 돼.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숫자 누구겠어? 13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때